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특검 고려 물음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죠. 반면 권성동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 여사 특검과 연계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대표에 이어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그럼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는 전망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대신하죠. 권성동 의원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려는 게 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생각 같은데 제가 그분 생각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친한계 의원이 그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특검적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인데요. 뭐 누구죠? 그런 얘기한 의원이 누구죠? 성동혁 의원이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전략은 특검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함으로써 선거를 범죄로 덮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예. 얘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서는 예. 저게 조금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의 말하는 스타일이 분위기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습니까? 이런 예.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런데 친한계 내에서는 친한계 비한계를 떠나서 예. 사실 그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명태균 그 예. 씨에 대한 수사예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도 했고 오늘 오늘 이제 추가로 했다면서요? 1시 반부터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 부분 광범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도대체 뭐 어떤 진술을 얼마나 확보를 했길래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김종혁 최고위원. 그 한국일보 보도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한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는 그 보도예요.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도 분명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스타일도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그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군요. 예. 뭐 내가 누구한테 이걸 그 얘기 들어보면 예. 야 나한테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이렇게 보복을 할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잖아. 어느 정치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탈표가 지난번에는 4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당 내에서는 예.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되지라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수사 결과가 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전혀 명태균 우리 관계 없다. 대통령에게 그 사람이 접근을 해서 예. 그냥 그런 발언을 꺼내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도 뭐 보도가 되는가 하면 예. 다른 것들도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에서 보면 뭔가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거기서 만약에 무슨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거나 그럴 예.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지켜봐야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3주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봉합될 분위기가 아니에요. 계속 그 문제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친한계의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문제 제기한 쪽이 완전히 조작된 방법의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뭐였습니까?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목에 개목줄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예. 이렇게 주장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비난을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명의로 된 것도 이렇게 비난을 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죠. 공교롭게도 그냥 동명이인 확실하게 예. 동명이인이었을 뿐이고.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도 그런 식의 비난글이 저 내용에 가족 명의의 글들에서도 예. 저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비난은 없어요. 예예.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런데 그 매크로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시작한 거다. 예.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예. 매크로 같은 그런 그 여론 조작을 시도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요. 명의 도용 의혹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40분부터 13분 동안 한 대표의 장인, 딸, 아내, 모친 딸, 아내, 모친 장모, 장인, 딸 이렇게 명의의 글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왔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게 혹시 명의 도용은 아닌지.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얘기죠. 예. 명의를 도용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올렸는지 예. 예를 들면 예예.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게 그 내용 자체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이름이 같다는 걸 제외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저희 가족한테 예. 저도 당원이고 예, 예. 최고위원인데 예. 저희 아들 딸이 누가 저한테 야 그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돼 있는데 예. 이름을 쳐보니까 네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더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거 해명해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제기 측에 나선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이 순차적으로 올라오는데 동일한 글이더라.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명의를 활용해서 글을 올린 것은 아닌가. 이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알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그게 여론 조작에 해당을 합니까? 예를 들면 그날이 어쩐 날인지 모르겠지만 예. 대개 우리 당원 게시판에 글이 수천 개씩 올라와요. 예. 최대는 9천 개씩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10개의 글이 올라와서 예. 그 수천 개의 글에서 10개의 글이 올라오면 그게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예. 더구나 무슨 그 순공감순이라든가 좋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 그 배치되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 그냥 주르륵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1000개의 글이 올라갈 때 10개의 글이 저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예. 그냥 두루룩 해서 올라가 버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김은혜 의원이 해결은 간단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 한동훈 대표가 욕을 했다. 예. 가족들도 욕을 했다. 예. 무슨 그 집단적인 그 조작 방법을 매크로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는 게 다 사실이 아니니까 예. 그거 다 알겠는데 그게 예. 네 가족이 아니야. 그것만 말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친윤계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고 또 김종혁 최고위원이 또 친한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친윤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를 차곡차곡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오래 끌고 갈 사안인가라고 예. 본다면 이거 초장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당을 예. 이끌어 가시는 최종 책임자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원 게시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뭐 억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따져도 결국 이 책임을 빨리 이 문제를 해소시키고 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야 할 책임은 예. 어쨌든 당 대표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 저는 또 한동훈 대표의 조금 더 책임을 좀 더 크게 보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처음에는 누가 썼냐, 가족이 쓴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여론이 조작됐냐 어쨌든 하는데
이제는 그것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감정적 싸움으로 가버렸어요. 예, 예. 신지호 부총장님께서 뭐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이렇게 SNS에다 글을 썼더라라고 또 얘기하시고 예. 그 고모라는 분은 또 오늘 또 SNS에다가 아니 내가 쓰면은 그 욕이고 예. 그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쓰면 표현의 자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 결국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리를 하고 일단락을 짓는 게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국민의힘 여당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요. 근데 그 검찰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위로도 올라갈 것인가, 예. 아니면 명태균 씨에서 파생돼서 그 옆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예. 지금 뭐 몇 명 이름들이 지금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 수준까지 가는 수준에서 머무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많은 의혹이 초기에 제기됐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도 나왔잖아요. 예. 그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육성까지 나온 마당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검찰에서 얼마만큼 규명이 되고 예.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매우 미흡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예.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준혁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오늘도 이어졌잖아요. 네. 물론 지금 창원지검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뒷거래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라고 예. 이제 왔다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대회비니까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하고 또 그 참고인들 어떤 참고인들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그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받기 어려운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인 건 맞습니다. 네. 그 검찰의 어떤 증언을 검찰이 어떤 증언을 확보를 한 것인지 예.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번져갈 것인지 사실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과 관련해서도 예. 그 과거처럼 뭐 강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예. 사실 명태균 씨에 관한 것도 지금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한동훈 대표 오늘 아침에 극복해야 될 구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회에서 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민들에게 너무 부끄럽죠. 예. 죄송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 당사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예. 관련된 게 처음에는 무슨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뭐 그 목소리 하나 따낸 거 가지고서 저 사람이 협박하고 있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광범하고 네. 우리 당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과 다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그리고 뭐 자기가 여론 조작도 했다. 그리고 공천권도 공천도 받아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실들을 당시에는 그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출입 기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요.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소수의 사람들이 저런 브로커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그런 당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구태가 분명하고요.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한 건 뭐 저희가 사과를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친한계 친윤계 갈등 관련해서 김준혁 최고위원한테 자세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광기와 조폭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 탄핵을 예고했고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검사 탄핵을 멈추라는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집단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째 검사 탄핵입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왜 나머지 부장검사들이 왜 그 두세 명의 지검장과 두세 명의 그 부장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의 당부당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집단 행동이고 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 부장검사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진욱 대변인께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 검사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 보복 탄핵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두 분을 예.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예.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검찰이 다 불기소 처리해서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사법적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이 과연 사법 정의에 부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냐. 예. 이 법의 판단을 받아볼 그 기회조차도 막아버린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을 이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뭐 의견을 올렸다고 합니다. 성명서를 쓰고.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는 집단 행동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검사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집단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예.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같이 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행안부에 이 경찰국이라는 걸 신설할 때 예. 그때 경찰들이 이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예.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서 그중에 유사명 총장 등 해가지고는 실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집단 행동하고 징계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검찰 조직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폭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신 것 예.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삼권 분리 뭐 이런 분립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국회에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 이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준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검사들이 네. 자신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부당한 입법부의 압력에 대해서 성명을 낸 것까지 조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입 다 다물고 그 집권 다수당이 뭐 집권을 했든 안 했든 국회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조폭적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거짓말을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선거법상에 그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 탄핵 벌써 12명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탄핵시키는 당을 처음 봤습니다. 검사만 탄핵합니까? 그 지금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예.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예. 온갖 사람들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해방 이후 이런 정당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피의자가 검사에 대해서 기피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하는 건 못하게 한답니까?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을 무슨 거짓말하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범죄인들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겁니까?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재명 대표 한 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입법 폭력이고 이것이야말로 죄송하지만 김진욱 대변인한테 죄송하지만 이거야말로 조폭적 행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수립 이후로 그 대통령의 부인 한 사람을 보호하자고 이렇게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는 이런 행태를 본 적 있으십니까? 국민들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으로 해서 정부가 나왔다면 그 정부에서는 그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특히 검찰에서 뭡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가지.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건 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은데요. 연이틀 내린 폭설로 피해가 커서 폭설 관련 뉴스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